혼귀, 공포라디오. 이 얘기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겪은 실화입니다. 처음 글을 적어보는 거라 글도 길고 지루하니 긴 글이 지루하시면 패스 바랍니다. 100% 실화이며 과장되거나 덧붙인 거 없습니다. 다만 오래된 일이라 약간 기억에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 다니던 대학교는 소위 말하는 쥐잡대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늦게 수업이 있어 과 동기 A와 그리고 과 후배인 B와 함께 통학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과 동기인 C가 본인 차량인 구형 코란도 오픈카를 타고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각지대에 있어 자세히는 못 봤지만 여자가 탄 것을 얼핏 봤고 A와 B는 C가 엄청 긴 머리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를 태우고 지나가는 것을 확실히 봤다고 하네요. 모태솔로인 우리들은 C가 여자친구도 있는데 또 여자를 만난다, 자식 능력 좋다 등등 뒷담화를 시작했고 잠시 후 학교에서 만난 C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냐? 자식, 야 몇 번이나 했냐? 등등 남자들끼리 음담패설을 시작을 했고 그러자 C는 황당한 소리 하지 말라고 화를 내기에 우리는 C가 단순히 그 자리를 모면하려 한다 생각을 하고 그 장난을 곧 끝냈습니다. 그렇게 C의 외도 사건은 그날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릴 줄 알았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 저와 C는 수업 과제물 준비로 주말에 인근 도시인 대구에 같이 가기로 약속을 하고 학교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C는 약속 시간이 다 되도록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되질 않아 전 결국 다른 친구와 대구를 다녀오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학교에 가보니 강의실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C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 중인데 생명이 위독하지는 않지만 꽤나 큰 중상을 당해 한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저는 급한 과제를 제출한 후에 마침 병문안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앞에 언급한 과동기 A와 후배 B와 함께 다친 C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C의 병실을 찾아가 보니 C는 얼굴과 팔다리, 특히 팔은 피부가 손상이 많이 되어 엉덩이 살을 이식해야 할 만큼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계속 재활치료를 위해선 당분간 학교를 휴학해야 할 만큼 심각해 우린 몇 마디 안부도 묻지 못하고 그렇게 병실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실을 나서는데 그때 마침 물을 떠오시던 여자분이 혹시 C의 친구분들이냐 묻기에 우리는 그렇다 하여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C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약혼녀였고 C의 사고 당시 상황을 그 여자분으로부터 전해드리며 저는 A 그리고 B와 무언의 눈맞춤을 하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만나기로 한 바로 그날 C는 새로 구매한 중고차로 인해 본인이 타던 마티즈 승용차를 지인에게 팔기로 해서 친구와 함께 차량을 인도하기 위해 가던 중 그때 엉덩이까지 오는 긴 머리에 흰 옷 입은 여자가 갑자기 C의 차 앞에 뛰어들어 C가 핸들을 급하게 돌리다 그만 건너편 인도의 조경수를 받고 차량이 거의 완파되는 사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조수석 쪽에 앉은 C의 친구는 다행히 하나도 다치지 않았는데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C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핸들을 급하게 꺾더니 차량을 가로수에 부딪혀 정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만약 가로수에 부딪히지 않았으면 약 2-3m 높이의 도로 가쪽 길로 떨어져 C나 C의 친구도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했다는군요. 그리고 C가 깨어나 사고의 경위를 경찰에 진술할 때
씨의 친구는 씨가 말한 긴 머리에 흰색 옷을 입은 여자는 전혀 본 적이 없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씨의 약혼녀가 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지난주 버스에서 봤던 씨의 옆자리에 탔던 여자를 동시에 떠올리게 되었고, 우리는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갑자기 소름이 끼쳐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헤어져 우리는 병원을 나서며 우리가 보았던 그 긴 머리의 여자의 이야기는 아무에게 하지 말자 약속을 했고, 한동안은 그 사고와 그 긴 머리 여인에 대해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저는 졸업작품 준비를 위해 바쁘게 학교 생활을 하던 중 오랜 병원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태어난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척이나 수척해진 모습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얼굴과 팔 등에 큰 흉터를 갖게 된 씨는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 약혼녀와의 헤어짐, 그리고 집안의 악재 등등을 이야기를 해줬고, 그런 씨의 모습과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어 저는 씨에게 그때 버스에서 본 여자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씨는 저의 이야기를 모두 차분히 듣고 자기는 결코 그런 여자를 차에 태운 적도 없고 마티즈를 처분해서 종합보험을 넣어야 했기에 새로 구입한 코란도 오픈카에는 다른 사람을 태운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씨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사실 미씨는 잘 믿진 않았지만 너무 이상하니 씨에게 어디 점 보는 곳이라도 가보라 하는 충고를 하였고, 그렇게 씨와의 인연은 제가 졸업을 하며 한동안 소식도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전 학교를 졸업 후 서울에 취업하여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다 갑자기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었고,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몇 년 만에 씨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씨는 여전히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몸이 조금 불편했지만 다행히도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조문객이 한가해져 씨와 소주 한 잔을 하며 그간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전 뜻밖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그때 씨가 새로 구매했던 그 코란도 오픈카는 급매물로 시세보다 싸게 나왔기에 씨가 급하게 구매했었는데, 사고 후 알고 보니 그 차는 사망사고가 있어서 수리를 마친 후 판매했던 차였고, 그 사망자는 다름 아닌 2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씨는 병원에서 퇴원 후 학교에서 만났던 저의 이야기를 듣고 가족과 함께 용하다는 점집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 점쟁이로부터 "뭘 그리 억울한 걸 뒤에 붙이고 다녀! 빨리 떼어내! 그리고 앞으로 운전대 잡지 마! 전현이 지 혼자 가기 싫어 사고를 내서 젊은 놈 하나 데려가려고 하네" 하는 섬뜩한 말을 들었고, 그리고 굿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사고 이후 계속되는 불응과 그 점쟁이의 말이 뭔가 꺼림직했던 씨는 바로 차를 구매한 중고장사를 찾아가 그 차의 사고 유무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고,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도 씨의 이야기를 듣고 막연히 혹시 귀신 아닐까 예측했던 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니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중인데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이나 씨의 그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 붙은 차는 제가 직장생활을 바쁘게 살며 차츰 잊혀져 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제가 다니던 대학교를 다니던 저의 사촌동생이 군 제대 후 복학하여 다니던 중 교통사고가 났고, 전 그 일로 모교 근처의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사촌동생에게 들은 사고 이야기를 들으며 앞전에 귀신 붙은 차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되어 전 또 한번 무서움에 소름이 끼쳤네요. 사촌동생은 학교에서 친구 차를 타고 나오다 안면이 있는 타학과 여학생을 뒷자리에 앉히고 나왔는데, 그런데 그때 운전을 하던 친구가 웬 여자가 앞에 나타나 급하게 핸들 조작을 하다 건너편 차량과 부딪혀
저의 사촌동생은 6개월여를 입원을 해야 할 큰 부상을 입었고 뒷좌석에 탔던 그 여하구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하나도 안 다치고 말입니다. 전 혹시나 해서 사고 난 위치를 대충 물어보니 예전에 우리가 버스에서 긴 머리에 흰옷을 입은 여자를 목격한 장소와 C가 사고 났던 장소의 중간 정도 되는 지점이었고, 그때 동생 친구가 본 여자도 머리가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라는 게 거짓말처럼 일치하더군요. 또한 그때 마침 지나가는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차가 갈지자로 왔다 갔다 운전하며 건너편 트럭과 충돌했다는데, 동생도 그리고 그 차를 운전한 친구도 그 부분은 기억이 전혀 안 났답니다. 학교에서 나오며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평일 낮 시간에 그런 행동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아 전 더 섬뜩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앞의 귀신 붙은 차 이야기는 제 사촌 동생에게 이야기하질 않았습니다. 그쪽 집안이 전부 기독교인 집안이라 제가 귀신 이야기 했다고 하면 욕을 얻어먹을 것도 분명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 좀 찜찜하긴 하지만 전 그냥 병문안만 마치고 나오게 되었죠. 그 후로 전 살아가며 가끔 술 한잔하며 무서운 이야기 나올 때 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술안주 삼아 웃으며 이야기했었네요. 그리고 지난달인가 사촌동생과 오랜만에 통화를 하다 그때 사고 냈던 친구는 어떻게 잘 사냐 묻게 되었었는데, 그 동생 친구는 그때 죽은 여대생 사망사고 이후 부상 문제로 인한 집의 불화 및 자기가 운전하다 친구가 크게 다치고 사람이 죽었다는 죄책감에 학교도 그만두고 술만 마시는 폐인이 되어 인간구실 못하고 살아 연락을 안하고 지낸 지 오래되었다고 하더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촌동생에게는 그 흰색 블라우스 여자 귀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는데, 그때 동생이 다쳐 병원에 있을 때 차라리 그 얘기를 해줬으면 동생 친구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가 들더군요. 그 이후로 저는 지인들이 차를 사게 되면 신중히 생각해서 사라고 하고, 또한 차량 사고 유무 등등 여러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고 사라고 조언을 합니다. 사물에 령이 깃든다는 옛 어른들의 말이 헛말이 아닌 듯 합니다. 우리 독자님들도 중고 물품 사실 때 잘 알아보고 구매를 하셔서 귀신 붙은 물건 집에 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 말씀이 옆집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사용하던 장롱을 처분했는데 사간 사람이 며칠 안 돼서 다시 가져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밤에 꿈을 꿨는데 그 할머니가 나타나서 내 장롱 내놔라 하며 머리채를 잡아당겨 도저히 무섭고 견딜 수가 없어 다시 가져왔다고 그러더랍니다. 사람이 자기가 아끼는 물건들에는 그 사람의 영이 물건에 깃든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길가에 내놓은 물건들 집에 함부로 들이는 걸 막으셨고 어쩔 수 없을 때만 받아들이셨네요. 마지막으로 재미없는 글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혼자 알고 있던 내용 적다 보니 말이 길어졌네요.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 조심하십시오. 더위가 가셔서 그런지 밤낮 기온차가 좀 있으니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참, 죽다 깨어난 후 신기가 생긴 친구의 오싹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적을까 생각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호러 스토리텔러 혼귀